산속에 득실거리는 곰들 때문에 일본의 걱정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진과 화산, 태풍, 집중호우, 쓰나미 등 자연재해 대국 일본에 자연재해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그것은 바로 야생곰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멧돼지보다 훨씬 더 큰 피해와 공포를 주는 것이 일본의 야생곰입니다. 일본 환경성은 2019년에 일본 전역에서 곰에게 습격당한 사람이 모두 157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곰의 위협을 당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성은 겨울잠에서 깨어난 곰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올 4월부터 7월까지 사람이 사는 곳에 곰들이 7,748번이나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숫자일 뿐 실제적으로 훨씬 더 많은 곰들이 사람 사는 곳에 접근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곰은 원래 큐슈 지역에서도 살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곳에서 목격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주로 혼슈와 홋카이도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혼슈에는 주로 우리나라에도 있는 반달곰이 많고 홋카이도에는 그것보다 몸집이 훨씬 더 큰 갈색곰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반달곰은 길이 110에서 130cm이고 체중은 순놈이 80, 암놈은 50kg 정도입니다. 그러나 갈색곰은 얘기가 다릅니다. 갈색곰은 길이가 2m에서 2m 30cm나 되고 체중도 150에서 250kg이나 나갑니다. 여기다가 곰은 반달곰이든 갈색곰이든 시속 50km 이상 달릴 수 있습니다. 사람보다 2배 이상이나 빨리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보기보다 훨씬 위험한 동물입니다. 동해에 접해있는 도야마 현에서는 금년 8월까지 곰에게 습격당한 사람이 5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2004년 곰에 대한 습격 사례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홋카이도의 신히다카 마을에서는 7, 8월 2달에만 34명이 곰에게 습격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년보다 2배나 많은 습격 건수입니다. 지난 8월 26일 이와테현 하치만타이 산에서는 곰에게 습격당한 것으로 보이는 72살의 남자가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곰에게 습격당한 인명사고가 많은 아키타현에서는 7월 8일부터 8월 말까지 반달곰 출몰에 관한 주의보를 발령했던 것을 9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곰에 관한 목격 건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고 농작물의 피해도 거기에 따라 크게 증가했습니다. 어쨌든 일본의 곰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일본에서는 2019년에 5,900마리의 곰을 포획했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최고 기록입니다. 일본의 반달곰 수는 대략 50년 전에는 6,600마리 정도였지만 1992년에 10,000마리를 돌파했고 2010년에는 2, 3만 마리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또 반달곰보다 훨씬 위협적인 홋카이도의 갈색곰은 90년대에는 2, 3천 마리 정도였는데 2014년에 10,000마리 정도로 크게 불어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로 일본의 산속에는 5만 마리에서 10만 마리 정도의 갈색곰이 득실거리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일본에서 그렇게 곰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일본 당국과 산림 생태 전문가들이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본의 곰들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 임업의 쇠퇴를 꼽고 있습니다. 8, 90년대 일본의 임업이 쇠퇴하면서 벌채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곰의 먹이가 되는 도토리와 밤 등 나무 열매가 풍부해지는 바람에 곰의 개체수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큰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곰은 나무 열매보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야채나 과일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곰들이 사람 사는 곳에 나타나는 것은 나무 열매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곰들은 도토리보다는 야채나 과일이 훨씬 더 맛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밭에는 수확하지 않은 야채나 과일 등이 널려 있습니다. 곰들은 그렇게 농가에서 수확하지 않은 야채나 폐기된 과일들을 먹기 위해 사람들이 사는 곳에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0일 아키타현에 있는 한 과수원에 나타난 곰은 사과 250개 정도를 순식간에 먹어치우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이와테현에서는 민가에 나타난 곰이 현관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가서 냉장고에서 과일 등을 먹고 달아났습니다. 생태 전문가들은 또 곰이 크게 늘어난 원인으로 포획된 사슴의 처리를 꼽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모두 400만 마리 이상의 사슴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슴이 너무 많아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은 매년 5, 60만 마리의 사슴을 포획하여 개체수를 적정선으로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획된 사슴 사체는 땅을 파고 깊숙이 묻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작업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서 포획한 사슴을 낙엽 등으로 덮어놓거나 그냥 산속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슴의 사체가 곰들의 먹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슴의 고기 맛을 본 곰들이 가축이나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풀이합니다. 2016년 5월과 6월 아키타현에서 일어난 곰 습격 사건은 지금도 일본인들의 뇌리에 생생한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곰들은 우연히 사람들과 마주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현장에서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그 곰들을 살인곰들이라고 부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 사건은 도아리산 곰 습격 사건으로 알려진 패전 후 최악의 맹수재해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도아리산에 버섯을 채취하러 갔던 사람들이 차례로 곰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사망한 4명 모두 곰에게 뜯겨먹힌 충격적인 흔적이 남아있어서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과거에는 산간 지역에나 출몰했던 곰이 앞으로는 중소지방도시에도 거침없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앞으로 10년 내에는 또 큰 도시에도 곰들이 출몰해서 사람들을 위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곰들의 이와 같은 위험성에 따른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일본 경찰의 치안 능력으로는 곰들을 퇴치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갖고 있는 389경 권총으로는 곰을 당해낼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엽총 등으로 무장한 전담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산간 지역에는 곰의 습격을 막기 위해 높이 2m 정도 되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밤에 편히 자기가 쉽지 않은 것은 곰들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농작물들이 쓰레기처럼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진과 화산, 태풍 등 자연재해로 가뜩이나 살기 힘든 일본에서 곰들까지 산에서 내려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